요즘에 서울 집값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서울 집값이다.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서울 주택시장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집값 급등세가 서울 강남을 넘어서요. 강북 할 것 없이 사실상 전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어제 꺼내놨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로 지정했고요. 또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 영 시큰둥합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를 했던 지역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수요가 주춤할 정도의 규제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82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대책을 827 대책이라고 또 명명이 됐군요.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27 대책 시기적으로는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초부터 집값이 상승해서 7주 연속 거의 급등했죠. 폭염과 더불어 집값 상승도 폭염 이상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체감적으로 보면 여기 상암 주변 목동을 예를 들어보면 신시가지 27평 아파트가 7주 전에 한 10억 8천만 원 정도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주, 한 2달도 안 된 기간 동안 2억 넘게 상승했으니까요.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목동의 27평 아파트가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나오는 타이밍은 좋았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집값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약하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11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5개 전체 구가 투기 과열지구인데 서울 집값은 8.2 대책 발표되고 1년 동안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지정된 곳들도 그렇게 올랐는데 이미 달아오른 상황에서 추가로 4곳 더 지정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어제 이 서울 종로와 동대문 그리고 동작과 이 중구까지 4개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이 투기 지역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요. 투기 네. 지역도 있고요.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습니다.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투기 지역은 지정권자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라고 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 금융입니다. 금융 규제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세대당 대출이 한 건만 되고요. DTI LTV가 30%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미 대출 규제는 기존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즘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추가 투기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쉽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얼마나 이제 전국적으로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된 거죠? 투기 지역은 전국적이지는 않고요. 이제 단계를 보면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 조정 대상 지역, 그 위에 투기 과열 지구, 그 위에 투기 지역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의 11개 구에서 총 25개 구죠. 11개 구가 지정이 되었고 이번에 종로와 중구, 동대문, 동작구가 지정이 돼서 총 15개 구가 지정이 됐고요.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동작구가 이번에 지정이 됐다는 게 좀 굉장히 의외고요. 노원구가 작년 8.2 대책에 적용됐다는 게 이게 물론 통계 지표를 보고 이게 지정 요건에 따라서 지정을 했겠지만 네. 좀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분당 지역이 빠졌잖아요. 네. 이걸 놓고 뭔가 볼멘 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분당이 작년 2017년 가장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분당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1순위여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 아마 아니에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대비 13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고 이런 지정 요건이 있는데 아마 분당이 지정 요건에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탁상행정? 너무 숫자에 집착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 일반 수요자들이 체감할 때에는 분당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사실 광명과 하남 이번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말이죠. 거기는 지정될 만하다고 봐야죠.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정될 만한데 뭐 네. 이들 지역 외에도 더 지정될 만한 지역들이 좀 더 있는데 아마 이들 지역이 더 많이 올라서 지정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상승이 되면 이제 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투기 지역과는 다르게 규제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투기 지역이 더 높은 순서지만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는 투기 과열 지구가 더 강력한데요. DTI LTV는 40%로 투기 지역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재건축 규제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지위 양도 금지가 되고요. 네. 정비 사업 5년간 재당첨 금지도 되고 전매 제한 또 적용이 돼서 청약, 재건축, 대출 규제 전반위적으로 모든 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도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이 안양과 광교가 지정이 됐어요. 네. 오히려 투기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것도 뭔 지역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순서와 다르게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더 강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1세대 1주택 양도세 조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양도세율이 50%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대책이고요. 투기 지역은 뭐 대출 좀 안 해주는 거니까 대출 안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더 강력한데 지금 서울을 투기 지역으로만 4개구가 지정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투기 지역으로는 진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한번 얘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고 그 전날 주말이었죠. 네네. 주말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을 잠정 보류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이죠. 네네. 결국에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가 다시 돌아가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여전히 부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뺨 때려놓고 미안하다라고 하면 이게 맞은 사람이 이게 뭐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께서 차라리 발표를 안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해를 하자면 당위성은 당연히 있고요. 강남보다 낙후된 강북을 개발해야 되고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네. 되는데 발표하고 집값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발표하는 시기를 보면 6월 달에는 또 서울 집값이 좀 안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급등할 줄은 몰랐을 것이고요. 아마 정부하고도 내부적으로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겠죠. 설마 단독으로 이렇게 발표는 안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울 집값 급등의 트리거 역할을 했고요.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잠정 보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 투자 심리는 이미 굉장히 자극이 된 상태이고요. 이게 또 중단도 아니고 잠정 보류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또 여지를 쉽지 않습니다. 남겨놨죠? 예, 여지는 남겨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집값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요. 설사 잡혔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중단을 시키고 아예 그냥 삭을 자르고 다음에 안정이 되면 뭐 다시 재추진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잠정 보류라는 표현을 쓰니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잠정 보류지 끝난 게 아니다. 나중에 또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이게 투자 심리에 먹히는 이유가 개발 기대감이거든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 좋아지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정 보류를 했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아쉽고요. 더 강력하게 중단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백지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약혼해놓고 결혼을 안 한 셈이 됐군요. 결혼을 안 하는데 좀 연기를 한 거죠. 파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조금 아예 파혼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 좀 더 생기면 결혼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미루자라는 식의 지금 그런 기약 없는- 상황이니까 네. 신부는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죠. 네. 이번 8.27 대책에 이 공급 대책도 포함이 됐는데 네. 과연 현실성 있느냐,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논란 당연히 있고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토부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대책을 내야 되고요. 현재 상황이 수요만 억제한다라고 해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집값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내에 소형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 강남권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물량 네. 자체도 제한적이고요. 서울이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한 3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만 가구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수도권이나 지방은 공급이 넘치는 데 반해서 서울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은 개발이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자니까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린벨트를 풀든지 수도권, 경기도에 이제 빈 땅에 아파트,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서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정부에서 뭐 공급 택지를 많이 늘린다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그린벨트 풀어보니까 이게 몇 가구 나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많은 경기도에 또 공급 폭탄을 쏟아붓게 되니까 결국 양극화만 더 심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질적인 문제도 한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질적인 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정부 국토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게 양적인 목표에만 집착을 하니까 이게 뭐 30만 가구를 하겠다, 36만 가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30만 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집, 서울에 정말 필요한 3만 가구가 소형 필요한 아파트가 10만 가구라도 서울 도심 내에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의 택지 공급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죠. 이 빈 땅에다가 이렇게 그냥 아파트를 지으면 되니까 구획 지정해서 너무 쉬운 방법만 찾지 말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서울 도심에 어떻게 하면 소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께서 이제 한번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상 구간이 서울에 이제 지하철이 지상 구간이 제법 많습니다. 용산 서울역 구간도 있고요. 성수 쪽도 있고요. 네. 구로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애들을 지하화하고 남는 공간을 공원하고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지으면 좀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꾸 이 경기도 쪽으로만 눈을 돌리니까 사실 실효성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경기도의 공급 과잉은 점점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체의 특성을 보면 뭐 규제에 잔뜩 위축되기도 하지만 금방 또 규제를 이겨내고 뭐 더 정확히는 내성이 생긴다고 해야겠죠. 개발 호재 같은 게 하나만 터지면 거기에는 또 한 150% 반응을 하고 이런 식의 양상들이 반복되니까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 당국의 사실 고충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감하죠. 사실은 파리 대책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사랑.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제대로 나왔는데 그게 시장 상황하고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수요와 공급, 부동산 대책, 뭐 금리 여러 가지 상황이 과학적으로 돌아가는데 단기 시장만 보면 심리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그런 거 그렇죠. 내가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불리한 거는 무시하는 왜곡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에는 사람들 마음은 개발 호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부 규제는 애써 무시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서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개발 호재가 나와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고요. 정부에서 오히려 규제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오히려 안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가 이게 아파트 시장에는 크게 작용하니까 이게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이 심리를 만족시키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발표되고 한 3년 정도 지나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는 또 집값이 오르니까 대책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제 정부가 과연 제대로 진단하고 있느냐라는 의혹이 많은 상황인데 이 국토부에서는 서울 개발 계획이 지금의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좀 궁금하고 또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이 부동산 대책이 10개가 넘게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죠. 이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의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집값 상승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지방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갈 곳 없는 유동자금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주식에 투자하려니까 좀 불안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고 대책의 영향도 크죠.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가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지방이나 보유 가치가 낮은 집은 정리하는 대신에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자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건데 물론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기름을 부었지만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이게 집값이 상승이 됐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작년부터 또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파리 대책부터 한 10개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너무 1년 동안 대책을 쏟아붓다 보니까 저도 사실 무슨 대책이 나온지 기억하기도 힘든데. 전문가신데 다 못 외우세요? 그거 외우려면 외우고 나면 또 까먹습니다. 이게 근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대책은 시장의 효과가 먹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내야 되는데 대책 자체의 내용은 좋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물컵 정도 용량인데 정부는 주전자 물을 다 쏟아부어 버리니까 진짜 좋은 대책들이 많았거든요. 다 흘러버리고 기억하는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이 정도만 기억하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좀 아껴뒀다가 좀 좋은 대책들을 이렇게 좀 곶감 빼먹듯이 좀 냈어야 되는데 네. 다 쏟아붓고 나니까 종부세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낼 수 있는 카드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하고 종부세 뭐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뭐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의 결정적인 화살을 박 시장이 지금 다 맞고 있게 마지막 트리거를 됐고요. 당겼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권까지 바라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도 뭐 지금 지장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적지. 체면이 굉장히 구겨지게 네, 생겼습니다. 타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